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항소 포기 논란이 터졌을 때 신중히 검토하라, 신중히 검토하라 이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걸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오늘 첫 출근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인물을 가리켜서 대장동을 덮으려는 확실한 보훈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박철호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님이 항소 포기 의견 전달하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시고 왜 그런 의견 전달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항소 포기 결정이 맞는 결정이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책임자셨는데 그 지휘 라인에 계셨고 네. 입장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들께서 많이 반발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법조 취재 기자들이 꼼꼼히 따져 물었어요.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한 질문이 3차례 오고 갔는데 부정확한 내용이 퍼졌고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이해한다. 즉답은 피한 것 같아요. 글쎄 본인은 뭐 사실관계가 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강백신 검사장이 이제 본인의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반부패 부장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예전에 대검 중수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선선상에 있죠. 대검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이제 차장과 차장을 같이 겸하니까요. 반부패 부장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충분히 이 문제에 결정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철호 지검장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언급을 했는데 그럼 가타부타 본인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게요. 아마 그걸 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뭐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은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노만석 대행과 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시한 걸로 알려진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박철호 중앙지검장은 아예 영전을 냈습니다.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검사들이 정말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만석 대행처럼 뭐 내 판단에서 했다. 그러나 위에와 상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과연 지휘권이 서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아마 박철호 지검장은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저 질문에 아마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시달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희가 과거에 짚어봤던 이 그래픽을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되겠죠. 장현주 변호사님. 알려지기로는 대장동 수사팀이 결재 서류 항소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검토를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팀에선 어떤 강백신 검사 얘기로는 박철호 반부패 부장이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했다. 4차장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근데 그러면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했었어야 되는 얘기는 아까 보니까 구성원들의 반발 혹은 불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해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특히 항소 포기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뭐 또 추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박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지금 사실 뭐 출근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검찰 조직의 안정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 또 장소적인 부분, 그리고 이 메시지의 내용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저는 검찰의 어떤 수뇌부로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나중에라도 본인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검찰 조직의 안정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부적절한, 부정확한 자기 항소폭이 뭐 주도를 안 해서 부정확한 정보가 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강박신 검사의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항소포기 논란, 공격과 수비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와중이 항소포기에 주도했고 핵심이라면 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글쎄요. 당시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얘기할 건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할 겁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 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말보다 행동을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재판입니다. 구장부장님.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이 재판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야권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이걸 뭐 시천만 원 뭉개거나 혹은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봐라.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임명한 게 바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특히 정진상 전 그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일단 그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장동 일당들은 죄가 있으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래서 공격수 역할을 했던 것이 검찰인데 1심 판결을 놓고 대장동 그 5명에 대한 이 그 재판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장동 사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핵심이 뭐였냐면 유동규라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만의 판단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성남시의 수뇌부가 관여가 돼 있었다. 만약 검찰이 주도적으로 항소를 했다라면 과연 성남 수뇌부가 누구였느냐?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었느냐? 아니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 성남 수뇌부를 놓고 검찰과 이 피고인들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들은 성남 수뇌부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이 정당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자신들은 무죄다. 이제 이렇게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공소를 유지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죄를 밝혀내거나 또는 성남 수뇌부가 누구였고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거의 7년 가까이 진행됐다가 어제 1심 선고 났죠.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유죄는 나왔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던 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오늘 정치권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정치 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 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줘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선행 장관님, 진짜 딱 180도 다른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김만배 씨 재벌 만들어주는 건 항소 포기하고 이거 만약에 패스트트랙 사건 본인들 구형보다 안 나왔다고 항소하면 이거야 이중대짜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시각이거든요. 약간 대장동 사건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항소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구형량에 법원이 2분의 1 이상 아래로 만약에 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은 검찰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 이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약간 동물 국회 서로 막 싸우는 장면, 체류탄 던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동물 국회가 다시 재현될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좀 단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양형이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항소를 하냐 안 하냐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모든 건건 사안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제가 뉴스탑 때 시작했을 때 한 2019년, 2020년만 해도 어떤 판결이 나오면 다 정치권의 논평은 첫 줄은 이랬어요. 사법부의 결단은 존중한다. 다만 근데 이제는 존중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제 보니까 이거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이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일부 여권에서는 거봐라.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력이 참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말 나오면 다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한지는 최소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할 의혹을 제기를 할 때 종이 한 장이라도 좀 흔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그냥 집에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기승전 조희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원직 유지가 나오면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전 정말 전현희 의원께서 좀 제발 뭘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에게 그냥 선동하지 말고 최소한 뭔가 하나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신뢰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난다고 그냥 무조건 조희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까? 특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종이 한 장이라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보통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다 검찰은 항소하기 마련이었는데 이제부터 또 다른 이슈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됐어요. 항소할지 말지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새로운 뭔가 착점, 주목할 만한 걸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5위였습니다.